네, 안녕하십니까. 기독교 사상연구원의 닥터 김요한입니다. 제가 지금 이 그림을 보면서 이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촉근 이론하고 이데아의 세계, 우리 플라톤이 이야기했던 이데아의 세계 있죠.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촉근 이론은 굉장히 중요한 이론이에요. 왜냐면은 촉근 이론이야말로 이 과학적인 위대한 발견이죠, 사실. 왜냐면 그 전에는 모든 과학이나 철학, 뭐 종교에서도 항상 주제가 뭐냐면 다른 세상에 관한 거였어요. 과연 이제 뭐 종교에서는 천국이 있냐, 없냐. 그 다음에 그 철학에서는 그러면 과연 우리가 사는 우리가 사는 세계만 존재하는 것이냐, 아니면 다른 세계가 존재하는 것이냐. 항상 그게 이제 논점이고 그런 거였는데, 그 촉근 이론이 이제 일종의 말하면 최초로 인류 역사상 최초로 우리가 사는 세계 외에 다른 세계가 있다. 그걸 과학적으로 증명해 준 이론이죠. 지금 그게 확정이 됐습니다. 지금 마기론이라고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M리론이라고 하는데요. 촉근 이론이 사실은 처음에는 그렇게까지 인정을 받지는 못했어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이제 촉근 이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원자보다도 훨씬 더 작은 수억 배 작은 그런 크기이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건 실제로 저희들이 원자나 분자를 밝히는 것도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작은 수십억 배 작은 그 세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관측 기술은 관찰할 수가 없고 수학적으로 밖에 풀 수가 없는 문제였죠. 근데 이제 촉근이론을 우리가 왜 인정을 하게 됐냐면요. 결국은 중력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입자 물리학에서는 지금 중력의 비밀을 밝히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중력이 너무 작아요. 우리가 자연계 네 가지 하면은 우리가 이제 뭐 중력, 그 다음에 전자기력, 강한 핵력, 약한 핵력이죠. 뉴턴이 이제 중력을 완전히 밝혀냈죠. 뉴턴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이제 맥스웰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전자기력을 발견했고, 그 다음에 20세기에 들어와서 이제 핵을 제대로 알게 되면서 강한 핵력과 약한 핵력을 알게 된 자연계에 네 가지 힘이 있다. 존재를 했는데 그걸 다 통합을 하려고 했어요, 사실은요. 근데 지금 인류의 가장 큰 소원이 뭐냐면 물리학자들이 그 네 가지 힘을 하나의 원리로 설명하고자 하는 겁니다. 근데 걸림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중력입니다, 중력. 왜냐면 중력은요, 너무 작아요. 사실은 별과 별 사이에 별을 끌어당기는 힘과 태양이 지구를 끌어당기는 힘, 은하가 은하를 끌어당기는 힘인데요. 힘이 엄청 클 줄 알았는데 실제로 너무나 작은 거예요, 힘이. 힘이 너무 미미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력을 풀어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입자물리학에서는 그걸 풀어내지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촉근이론이 이걸 해결해 줍니다. 촉근이론이 중력의 비밀을 풀어줬어요. 그것도 수학적으로. 아직은 수학적이죠. 근데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증명해 줬기 때문에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아직도 논란의 여지는 많지만은 1995년도에 그 M리론이 확정이 되면서 수학적으로는 이제 거의 완벽한 이론이 돼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촉근을 왜 중요시 하냐면요. 그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게 증명이 된 거예요. 보시면 이제 제가 여기 그림에 보시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있고 다른 차원의 막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차원이 존재한다는 게 증명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는 세계에서 왜 이렇게 중력이 작은가 해봤더니 중력이 우리가 사는 세계에서 다른 세계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중력이 새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른 힘 있죠. 예를 들면 뭐 전자기력이라든지 약한 핵력, 강한 핵력을 매개하는 이제 매개자들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가 전자기력은 광자 포톤이 그걸 매개를 하고 약한 핵력은 이제 WZ 보존이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중력은 중력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근데 이제 이 촉근이라고 하자면요, 우리가 사는 막에 이 중력만 이렇게 닫힌 끈이라는 거예요. 서클로 돼 있어서 불러나가서 빠져나가고 다른 끈들은 열린 끈이어서 우리 사는 막에 붙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힘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는 세계는 중력은 다른 세계로 빠져나가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중력의 비밀을 풀어준 거예요. 중력이 왜 이렇게 작냐? 보니까 이러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중력의 비밀을 풀어준 것이 이제 가장 큰 일인데,
그 과정에서 도출된 이론이 다른 막 이론이에요. 다른 세계가 존재한다. 다른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 때문에 이제 중력이 작게 된다는 거죠. 저는 이제 이것을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가 있고, 제가 그래서 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사는 막은 공간 1차원, 시간 1차원, 그 다음에 특이점에 구겨진 6차원 공간이 있고, 그래서 총 10차원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다른 차원의 막이 최소 1차원 이상이 있다. 이게 이제 조건이론의 결론입니다. 최종 결론. 그리고 그 사이를 중력자가 세우고 있다. 이걸 이제 반대로 보면, 여러분 보시면요, 모든 입자는 반 입자가 있어요. 뭐 전자도 양전자라는 게 있고 음전자라는 게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이제 우리가 중력자를 반중력자로 해석을 합니다. 반중력이 아직 발견은 안 됐어요. 발견은 안 됐지만 이제 저는 이걸 이 반중력자가 생명의 이제 원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건이론에서 토탈 11차원에 대해서 이야기해 왔습니다. 우리가 사는 차원 10차원, 그 다음에 다른 세계 차원은 최소 11차원 이상. 근데 이 1차원을 조건이론자들은 뭐 10의 500승 차원 이상한 사람들도 있고 최소 1차원 이상이기 때문에 이 차원이 몇 차원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막을 M0, 막 이론은 멤브레인 이론이기 때문에 M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M0.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차원의 막을 M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M0와 M이고. 그러면 M의 세계는 M1, M2, M3의 세계가 있습니다. 자, M1의 세계는 생명의 세계예요. 생명. 왜냐면 생명이라는 것은요,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사는 우주에서 태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 보시면 뭐 생명을, 한번 죽은 사람은 다시, 생명체를 다시 살릴 수가 없잖아요. 심지어 파리 한 마리도 뭐 죽였다 다시 살릴 수가 있습니까? 생명은요, 이 생명은 이 다른 차원에서 오는 겁니다. 그리고 M2는 이제 영혼의 세계, M3는 이제 신의 세계, 이렇게 이제 제가 명명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중력자가 왜 이렇게 세 갔냐. 결국은 이 생명을 되살리는 그 생명의 에너지 원을 쓰고 있다고 그러죠. 여러분 보시면 뭐 우리가 생명의 근본을 모르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생명은 어디에 있다? 다른 차원에서 오는 것이다. 신의 세계에서 오는 거예요. 오로지 신만이 생명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창조하고 낳는 것 같지만 실제로 생명은요, 어디 시작들을 아직도 밝혀내지 못하고 있잖아요. 밝혀낸 다음에 다시 살릴 수도 있어야 되겠죠. 근데 살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생명의 비밀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이렇게 시간, 이제 나중에 다 설명드릴 겁니다. 시간과 공간과 생명의 세계 사이에 이렇게 중력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생명은 이제 반중력자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다시 돌아온다는 것은요, 반중력자가 나타나서 다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몸이 컨디션이 좀 몸이 가볍죠. 막 날아갈 것 같죠. 반중력적이죠. 그게 다 반중력적인 거예요, 사실. 옛날에 도사님들이 산에 올라가서 막 돌을 오랫동안 닦으면 막 몸이 날아간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중국 영화 보면 숭숭 사람들 날아다니잖아요. 도력이 심해지고 그렇게 날아다닌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날아다니는 게 아니죠. 나르는 느낌이 드는 거죠, 사실은요. 그래서 생명의 에너지는 반중력적이다. 그래서 중력자가 그 생명의 원인이 되고 있다. 예를 보시면 이제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를 보셨을 거예요, 아마. 인터스텔라에 보면 인터스텔라라는 영화가요, 조건 이론을 모델로 만든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인터스텔라에 보면은 우리 주인공이 블랙홀로 들어가죠. 블랙홀의 특이점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런 우리가 테세렉트라고 그러는데 다른 차원으로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그 테세렉트가 결국 우리가 조건이라서 말하는 다른 차원의 막이라는 다른 세계.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영적인 세계, 그 다음에 이제 신의 세계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제 여기서 물질 세계로 표현을 했죠. 보시면 주인공이 이제 그 딸과 대화를 나누잖아요. 근데 대화를 어떻게 나눕니까? 그래서 뭐 책을 막 떨어뜨리죠. 책을 떨어뜨리면서 뭐 모르스보로 서로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그게 전부 다 중력을 이용한 거예요. 사실은 이제 그 주인공 대사가 유명한 대사 나오는데 그것이 보면은 이제 중력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곳에 존재한다. 그 말 괜히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중력은 차원을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막하고 다른 세계의 막을 교환해 주는 게 중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의미심장한 말이죠.